안녕하세요.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아톰쌤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세율이에요.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이 결국 청일전쟁으로 이어졌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벌였다니 그 뒤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야, 세율아. 조선 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승자는 일본이었어. 아, 그 후 조선의 정치는 일본의 힘을 얻은 개화파가 주도하게 됐고, 네. 이들은 조선을 정말 뿌리부터 바꾸는 엄청난 개혁을 시작했지. 바로 갑오개혁이란다. 갑오개혁이요? 이름이 어려워요. 뭐가 바뀐 건데요?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먼저 조선의 정부 조직이었던 육조, 기억나니? 이호의 병형공, 네, 오렴풋이 기억나요. 그걸 지금의 외교부, 교육부처럼 8개의 새로운 부서, 8아문으로 바꿨어. 오, 그리고 수백 년간 이어진 과거 시험도 폐지해서 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지. 와, 과거 시험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양반이 아니어도 바로 그거야.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신분제 폐지였어. 신분제 폐지요? 양반, 상민, 천민 같은 구분이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거야. 와, 노비도 해방되고 또 남편을 잃은 여성의 재혼도 자유로워졌지. 세상에. 그럼 이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온 거네요? 이건 정말 좋은 개혁 같아요. 겉보기엔 그렇지. 하지만 세유라, 이 개혁의 뒷면에는 일본의 아주 시커먼 속셈이 숨어 있었어. 속셈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고 왜요? 일본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선을 길들이려고 했던 거야. 나중에 조선을 더 쉽게 침략하고 또 우리의 자원을 더 쉽게 빼앗아가기 위한 일종의 밑그림을 그린 거지. 헉,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군대 개혁이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토지 개혁 같은 내용은 쏙 빠져 있었어. 왜였을까? 자기들이 침략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좋은 일인 줄만 알았는데 기분이 되게 찜찜해요. 그 찜찜함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명성황후였어. 아, 고종의 아내인 명성황후요? 맞아. 명성황후는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네. 당시 일본의 라이벌이었던 러시아의 힘을 빌리려고 했어. 러시아요? 일본과 친한 관리들을 내쫓고 일본 교관이 훈련시킨 군대도 해산시키려고 했지. 오, 일본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확해. 다급해진 일본은 이 모든 방해의 배후에 명성황후가 있다고 판단했어. 아, 그리고 한 나라의 왕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지. 네, 설마요.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은 여우사냥이라는 정말 끔찍한 암무명으로 작전을 시작했어. 여우 사냥이요? 칼을 든 일본 낭인, 그러니까 일종의 깡패들이 경복궁에 난입해서 왕비의 침실인 오코를 덮쳤지. 세상에. 그들은 명성황후의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네, 주변에 있던 무고한 궁녀들까지 무참히 해치고 헐. 마침내 명성황후를 찾아내 시해하는 역사에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어. 우린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부른단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그럼 그 범인들은요? 잡혀서 큰 벌을 받았겠죠? 당연히? 이게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부분이야. 강화도 조약에 있던 치회법권 기억나니? 네,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일본 법으로 재판한다는 그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맞아. 일본은 이 사건을 주도한 미우라 공사를 포함한 범인 48명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재판하는 신용만 했어. 아, 그리고 결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원 석방했지. 말도 안 돼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인데 증거가 없다니요. 아, 너무 화가 나요. 국모가 허망하게 시해된 뒤 조선엔 다시 친일 내각이 들어서서 을미개혁을 또 추진했어. 또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을 사용하고 전염병을 막는 종두법을 시행하고 지금의 초등학교인 소학교도 만들었지. 그리고 단발령을 실시했어. 단발령이요? 그건 또 뭐예요? 설명하듯이 모든 남성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으로 머리를 짧게 깎는다는 나라 명령이었어. 머리 자르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요? 당시 조선 사람들에겐 아주 큰일이었어.
신체 발부 수지 보모. 아, 내 몸과 머리카락, 피부 모두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것이라 여겼거든. 그렇죠. 그걸 자르라는 건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했던 거야. 오죽하면 사진관에 가서 상투가 있는 마지막 모습을 찍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정도였지.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결국 이 왕비 씨의 사건에 대한 분노와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합쳐져서 네,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어. 드디어. 전국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하면서 의병이 일어났단다. 이게 임진왜란 이후 300년 만이었지. 의병, 드디어 우리 백성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군요. 맞아. 이렇게 나라가 온통 혼란스러운 가운데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외친 사람이 한 명 나타나 바로 서재필 선생이야. 서재필 선생님이요?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분 맞죠? 똑똑하구나. 맞아. 갑신정변 실패 후에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의사가 되어서 돌아왔어. 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했지. 독립신문?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순 한글로 만들어서 일반 백성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었고 네. 영문판도 함께 발행해서 외국인들한테 조선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널리 알릴 수 있었어. 와, 정말 똑똑한 방법이네요. 서재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협회를 만들었어. 독립협회?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일을 하지. 바로 독립문을 세운 거야. 독립문? 지금 서울 서대문에 있는 그 독립문이요? 바로 그거야. 원래 그 자리엔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어. 은혜로운 대국, 즉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문이라는 뜻이지. 아, 영은문. 그걸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프랑스 개선문 모양의 독립문을 세운 거야. 와, 이제 우린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한 거지. 와, 문 하나에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라는 놀라운 대중토론회를 열었어. 만민공동회요? 종로 내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소리내어 의논했지. 와, 정말 놀라운 건 이 자리에서는 장사하는 상인, 심지어 당시 가장 천대받던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 출신까지 연단에 올라가서 정부 관료 앞에서 당당히 연설을 했다는 거야. 진짜요? 신분차별이 사라진 진짜 평등한 세상을 모두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준 거지. 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네요. 이들의 외침은 힘이 있었어. 네, 러시아의 무리한 영토 요구를 막아내는 데 등 실제로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오, 고종임금도 처음에는 이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봤단다. 처음에는요? 그럼 나중에는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독립협회가 왕이 필요 없는 공화정을 세우려 한다는 이런 거짓 소문이 궁궐에 돌기 시작했어. 아,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느낀 고종은 결국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말았지. 아, 백성들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한 노력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 자주독립을 위한 백성들의 소중한 노력이 왕의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안타깝게 꺾이고 만 거야. 하지만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고종도 이 깊은 절망 속에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 네. 이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고종 임금님만의 길이요? 응. 과연 고종은 어떤 방법으로 이 거대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을까?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도록 하자. 네, 선생님.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남겨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독립협회 회원이라면 왕을 안심시키면서도 개혁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 것 같나요? 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